다음 강연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인벤티지랩의 이마세 부사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신규 약물 전달 시스템의 국제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하고 계시고요. 이마세 부사장님께서는 동아약품의 임원을 역임하셨고요. 일본 큐슈 대학 약학부의 조교수를 거쳐 메디프렉스 연구소 연구총괄 디렉터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럼 이마세 부사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벤티지랩 이마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융복합에 대해서 그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융복합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바이오 기술과 그리고 공학적인 것들을 결합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갑게 지금 나왔네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저희 회사 개요 및 연역 그리고 플랫폼 기술인 IVL 드럭 플루이딕 그리고 그에 관계된 파이프라인 그리고 조인트 디벨롭먼트 그리고 저희 두 번째 플랫폼 기술인 IVL 진 플루이딕 소개와 마지막으로 사업화 실적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인벤티지랩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저희 이제 머리카락 정도 굵기가 되는 관에다가 액체를 흘려 보내면 이게 보낸 그대로 이제 와류가 없이 그대로 가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라미나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라미나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스피어를 통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되고 그걸 나노 스케일로 하면 LNP가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mRNA 백신 같은 걸 전달하는 LNP를 만드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 스케일로 한 거를 드럭 플루이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나노 스케일로 한 것을 진 플루이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15년도에 그 창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62명이 일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연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저희가 4등급 의료기기 주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에서 약을 빼면 이제 약을 빼고 폴리머만 남으면 그게 이제 필러가 되는데 그 필러가 이제 4등급 의료기기가 돼서 의료기기 GMP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쭉 뭐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해오다가 이제 2020년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폭발적으로 그 사업화 실적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2020년도에는 동물용 의약품 주사제로 저희가 마이크로스피어를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로 만든 것으로 세계 최초의 그 제품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를 대웅제약과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동물의약품 유기 회사인 버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버박이라는 회사와 화학적 거세제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6개월 정도의 그 재용이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KVGMP를 받았습니다. 그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GMP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ST팜과 LNP 플랫폼을 가지고 mRNA 백신 국산화를 하는 것으로 공동 그 연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드라하트 아까 말씀드린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사업화 실적을 저희가 얻었는데요. 그 ST팜과 함께 HIV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리고 동물용 치매 치료제, 그리고 치료 항체, 알츠하이머 신약, 그다음에 종근당과 그 치매 치료제 최근에 그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유한 그 양행의 자회사인 유한 건강생활과 함께 의료용 대마 관련되어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의 염증성 질환 치료제 공동 개발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기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면요. 의료용 봉합사 같은 데 쓰는 그 폴리머가 있는데 그 폴리머는 저희가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꼬매고 나면 우리가 따로 제거할 것 없이 서서히 녹으면서 사라져 버리죠. 근데 그 거기에다가 약을 균일하게 섞어 가지고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하나 근육 같은 데 주사를 하면 그게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대로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서서히 녹으면서 약물이 천천히 방출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주사를 매일매일 맞는 대신에 한 번 주사를 놓으면 1개월 또는 3개월 동안 잊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주사를 놓고 뭐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주사를 놓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약물이란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이제 일정한 양을 복용해 주는 게 가장 그 치료 효과가 좋은데요. 그거를 까먹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도 까먹게 되지만 특히 이제 잘 까먹게 되시는 분들은 뭐 치매 환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약을 드셔야 된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약이 있으면 본인이 드셨다는 걸 잊어버려서 또 한 번 드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큰 문제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치매 환자 또 알약을 목 넘김이 어려워서 잘 드시지 못하는 고령의 이제 그 환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굿뉴스가 되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거는 누가 생각해봐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저희가 처음 생각해냈느냐? 그건 아니고 한 3,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여태까지 기술 개발이 되어서 상품화되었던 기술은 이 에멀전법과 스프레이 드라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멀전법의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미국의 알커머스라는 회사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처음 이제 개발했던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스프레이 드라이법은 펩트론이라는 이제 국내 회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 에멀전법이라는 거는 물 속에서 기름이 동그란 방울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유상을 집어넣고 빠르게 이제 휘저어 줍니다. 그러면 작은 방울로 이제 부서지면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동그란 우리 이제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것이 돼서 이제 주사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빠르게 돌려줘서 우리 눈에는 뭐 비교적 그래도 비슷비슷한 크기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기를 쭉 그려보면 굉장히 작은 것부터 굉장히 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로 했던 가운데가 가장 많겠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그런 범위로 되어 있죠. 장점은 뭐냐면 아주 쉽다는 겁니다. 넣고 빨리 흔들어주면 되니까. 대신에 단점은 이제 우리가 집어넣은 원료 약품이 수층으로 많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리고 어제 만들었을 때랑 오늘 만들었을 때 1kg으로 만들었을 때와 10kg으로 만들었을 때 배치 투 배치 그 컨시스턴시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희 예측성인데요. 임상할 때 했던 거와 판매하는 약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동물 실험할 때 썼던 작은 그 스케일에서 만든 약과 휴먼 임상으로 갔을 때 약이 전혀 다른 그런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크기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약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고요. 이제 부작용이 어디서 일어날지 또는 약효가 어디서 떨어질지 전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스프레이 드라이법은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빠르게 뿌려주면서 밑에서 열풍을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굳히는 겁니다. 중간에. 이거는 이제 전혀 사실은 사이즈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그런 범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거는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뭐 동일한 크기로 완전한 구형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크기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5% 정도 내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들었을 때 이제 뭐 동그랗고 균일하고 그러면 이뻐서 좋은데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그 신경을 써가면서 만드느냐라고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게 그 사이즈가 작으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한꺼번에 이제 약이 쏟아져 나오는 독성 구간을 그 형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큰 사이즈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큰 알갱이가 주사 바늘을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사 바늘을 큰 걸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통증이 많아지게 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를 만들다 보면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저희는 이제 버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그 약물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사용한 이 마이크로스피어는 특징이 뭐냐면 거의 95% 이상의 약물이 수중으로 안 가고 다 폴리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가의 약물에서 저희가 투입한 그 원료 물질을 그대로 다 수득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정확한 입자 크기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약이 방출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이제 그 의약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팩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효능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마이크로칩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이제 순간순간마다 만들어진 건 하나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넣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플로우에서 한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느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느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안 되는데요. 저희는 마이크로칩 위에 140개, 지금 이제 또 연구하고 있는 건 3,000 채널인데 채널 숫자를 많이 올려 넣어서 이제 그 속도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GMP화할 수 있을 것이냐의 그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저희 내부 약간 그 다른 회사와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공정팀이라는 게 있어서 기계를 직접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팀에서 저희 직접 기계를 설계해서 그걸 GMP에 맞춰가지고 GMP 공장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이거를 의약품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들을 전부 이제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 치매 치료제, 그리고 약물 중독 치료제 등 이제 여러 가지 그 약물로 개량 신약으로 저희가 이걸 확장을 했고요. 이 확장한 거를 다시 이어서 이제 저희 자체 내 신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본인들의 신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인비트로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잘 나왔는데 막상 인비보에 넣었더니 뭐 경구로 전혀 흡수가 안 되더라 라든지 뭐 넣었더니 너무 해프라이프가 짧아서 뭐 한두 시간 만에 약효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 라든지 경구로 넣었을 때 너무 치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독성이 나오거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들을 일으키더라.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그 저희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문제들을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했던 것들은 이게 그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술을 가지고 한 것이 과연 의약품으로서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컨셉을 이제 프루프를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임상을 해봤더니 이제 임상에서 이니셜 버스트가 전혀 안 나오고 레그 타임도 안 나오고 제로 오도에 가까운 그런 릴리즈 패턴을 가지고 있고 만들 때마다
동일한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호주에서 저희가 남성형 탈모 치료제 임상을 한 결과인데요. 사실 이거를 저희 이제 그 롱액팅 인젝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제일 이제 그 롱액팅 인젝션 만들 때 제일 두려운 게 한 달치만 한 달치 약을 넣었는데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큰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약 한 달 반에 걸친 기간 동안에 어떤 용량으로서도 이 버스트가 나오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구로 투여한 약물이 한 이 정도까지 Cmax가 나오는데 다 그 밑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저희가 원하는 약효 구간에서 PK가 다 꾸준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확 터져 나오는 걸 막으려면 굉장히 천천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폴리머를 굉장히 느리게 나오는 놈들을 써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 보름 정도 효과 안 나오다가 서서히 치고 올라가서 약이 나오는데 저희는 투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농도에 바로 도달을 했고 그다음에 꾸준히 가다 바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트 전혀 없이 안정적으로 약물이 방출돼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고용량, 중용량, 고용량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요 세 가지의 AUC를 저희가 플로팅을 해봤더니 세 개가 상관계수가 0.9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넣는 양만큼 비례해서 천천히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대웅제약이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웅제약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마케팅 잘하는 회사고, 그래서 대웅제약에서는 심지어는 저희한테 이제 SI 투자도 들어와 있고요. 저희 이제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뭐 계약을 해서 업프런트 주시고 그다음에 로열티 이제 주는 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판매 독점권을 들여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대웅제약은 사실 자체 내 롱액팅 인젝션 개발도 많이 해왔고 제품도 가지고 있고 이제 사실은 저희 경쟁 업체인데 저희 기술을 보고 이거는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쪽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되게 특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구조를 보면은 이제 대웅제약과 저희의 관계는 사실 일반적인 라이센스 아웃 구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독점권을 드리고 거기서는 저희한테 이제 뭐 업프런트나 아니면 로열티를 주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인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저희가 저희 쓰는 기계를 직접 만들고 저희 사용하는 칩을 직접 이제 디자인하고 만드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CMO 하는 회사에다가 그 기술을 다시 또 계약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중 라이선스 아웃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융복합 기술에서만 좀 특이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확장을 쭉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작은 원래 계량신약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계량신약보다는 확실히 시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혁신신약이 훨씬 더 이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는 회사들과 이제 요즘 조인트 디벨롭먼트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후보를 만들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뭐 방광기가 짧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구로 먹었더니 생체 이용률이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장 트렌드가 또 롱액팅 인젝션을 원하는 그런 몇몇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라든지 뭐 치매는 이제
치매 환자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병원이나 가족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사를 놓아드리면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석 달에 한 번 정도만 이제 그런 고생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HIV가 요즘 이제 그 롱액틴 인젝션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HIV 약물로 1개월짜리 약물이 허가를 받았고 아주 최근에는 이제 2개월짜리 약물이 또 그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제 HIV 약물을 주사해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나오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까지는 HIV 약물은 치료제로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예방을 위한 용도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HIV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심지어는 넓게 봐서는 청소년들에게까지도 그 주사를 놓으면 이제 그게 약물이 이미 돌고 있으니까 접촉을 하더라도 그 프리벤션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걸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정도가 아니고 뭐 의료보험에서 커버까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IV 약물을 새로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큰 회사들이 와서 라이센스 아웃 할 때 너네 롱액틴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볼 정도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HIV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시장 트렌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ST팜에서는 지금 HIV 그 치료제 신약 그 완전히 새로운 그 개념의 신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접촉이 와서 롱액틴 인젝션 같이 좀 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세트로 같이 나가면 밸류가 훨씬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mRNA 가지고 갑자기 그 모든 국민이 알게 된 이제 LN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mRNA라는 기술은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유효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코비드를 통해서 사실 갑자기 RNA의 세계를 지금 열어젖힌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처음에 mRNA 백신이 나왔던 기술은 분명히 마이크로플루이딕스를 사용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이제 급한 팬데믹을 끄기 위해서 빠르게 그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 이제 LNP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기술은 마이크로플루이딕스라는 걸 거의 지금 정설로 돼 있어서요. 저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LNP 포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에서는 이제 mRNA 가지고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타겟을 그 어떤 식으로 잡고 있냐면 LNP는 이제 100나노보다 좀 작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균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PDI가 0.2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mRNA가 한 90% 이상 LNP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거의 그 크라이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해본 결과 80 정도 나오고 늘 뭐 0.1 이하로 늘 나옵니다. PDI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인캡슐레이션도 이제 94, 95% 늘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로 이게 그 인비보에서도 효과가 나오냐 하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 럽적다리에다 주사를 했는데 뭐 잘 그 루시퍼레이스가 잘 그 형광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뭐 저희가 원했던 결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사이즈로 봐서는 이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건 핸디라는 그런 그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요 수프라까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조립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파나라는 이게 그 mRNA 백신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그런 그 캐파가 되겠는데요. 제임스 스케일로 파나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mRNA 백신보다 지금은 이제 뭐 캔서 백신이라든지 뭐 siRNA라든지 이런 이제 좀 더 프리시전 그 메디신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요 사이즈 또는 요 사이즈에서도 지금 이미 커머셜 스케일을 지금 완성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사업화 실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웅제야, 그다음에 종근당, 그다음에 그 글로벌 BD로 법학과 지금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고요. 예, 공동 개발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그 오리지널 신약들 가져온 걸 가지고 저희가 롱액팅 인젝션을 해드리고 있는 것은 에스티팜의 HIV, 프레이저의 알츠하이머, 라이조텍의 뭐 같이 치매 치료제죠. 유한 건강생활의 염증성 질환,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그 요즘 각광받고 있는 그 모델리티로 이제 프로탁이 있는데 프로탁과 또 저희 기술이 굉장히 지금 잘 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탁도 지금 프로탁 항암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